안녕하십니까, 금방아지입니다. 제 영상들이 조금 촌스럽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멋지고 잘 차려진 깔끔한 이런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야생의 어떤 거친 흙맛 같은 또 그런 음식의 매력도 있듯이 저는 이제 흙맛 방송입니다. 간만에 러닝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러닝이 대세잖아요. 러닝이 핫하고 뭐 각 브랜드마다 러닝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러닝이 분들은 어떤 신발을 고를지 좀 헷갈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찍게 된 계기가 서울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이제 러닝을 이제 최근에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크로스핏 취미로 하던 친구예요. 형님 러닝화 뭐 사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러닝화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찍게 됐는데 그 동생이 이제 부산에 내려왔을 때 같이 러닝을 했어요. 요 나이키 인피니티 런 요거를 신고 뛰더라고. 나이키 인피니티 요거 흰색을 신고 뛰더라고. 요것도 신발 뭐 정말 좋은 신발이고 런닝이들이 신기에는 아주 뭐 부족함은 없죠. 요즘은 E3인가 해가지고 또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이키 인피니티랑. 요즘 러닝화 정말 잘 나오는데 러닝 시작했으면 러닝화 좀 하나 사봐라. 요즘 좋은 거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동네에 그냥 뛰는 거라서 이거면 충분하다 그러더라고. 그래 알겠다. 그러고 서울에 이제 올라갔어. 서울에 올라가서 또 어여쁜 또 아는 여동생들하고 친구하고 4명이서 이제 한강을 이렇게 뛰게 되는가 봐. 근데 자기 말고 나머지 3명은 전부 다 나이키 알파플라이 3를 신고 나오고 요거는 이제 알파플라이 1이에요. 알파플라이 3를 신고 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상대적 박탈감에 자기도 좀 좋은 러닝화를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씨한테 물어보게 된 거죠. 이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돼서 불행이 오는 게 우리 또 자본주의 사회의 또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누구 같은 이 런닝이들이 알파플라이 3를 신고 이 한강을 뛰니까 이 우리가 살려고 해도 우리 같은 이 런너들이 이걸 살려고 해도 뭐 오픈런을 해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자기 돈으로 이게 30만 원이 넘는 신발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을 산다는데 뭐라 할 건 없지. 진정한 고수는 뭘 신느냐? 제가 이제 바다수영 동호회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철인 3종 하는 형님이라든지 또 마라톤 뭐 하면 늘 상위권에 입상하는 또 마라톤 정말 잘하는 누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 누님한테 그때 한 4년쯤 전에 카본 플레이트화가 막 나오고 그럴 때요. 그래서 누님 제가 이거 카본 플레이트화 하나 사고 싶은데 카본 하나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님이 카본화가 뭐야? 그러는 거야. 카본화 모르십니까? 누님 그럼 달릴 때 뭐 신고 뛰는데요? 그러니까 나 아무거나 신는데? 그러는 거야. 진정한 고수는 아무거나 신는 거야. 아무거나. 요즘도 제가 뭐 트레일 러닝 대회 이런 거 좀 장거리 대회도 한 번씩 가끔 나오고 하니까 또 장비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뭔가 신발도 그렇고 뭐 장비들 또 옷을 한 번씩 막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떠올리는 게 몇 년 전에 멕시코에 트레일 러닝 대회가 있었는데 20대 멕시코 소수민족 그 산악에 사는 소수민족 20대 여성이 1등을 했는데 소수민족 외에 치마 있죠. 알록달록한 치마. 그거를 입고 샌들, 스레빠. 샌들도 그냥 막 플라스틱 샌들 같은 거야. 그걸 신고 뛴 거야. 그래서 1등을 50km 대회에서 1등을 하더라고. 그거 보고 진정한 고수는 진짜 스레빠 신고 뛰는 거구나. 제가 며칠 전에 트랜스 제주라고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갔을 때도 저는 50km 나갔는데 외국인 선수인데 100km 그 사람은 100km 참가자예요.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복장 같은 거 이런 걸 입고 단소 들고 막 아리랑 부르면서 올라가면서 스레빠를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스레빠를 신고. 물론 한 손에는 그 텍톤 3를 이제 까만 비닐 봉다리에 넣고 다운인 할 때는 바꿔 신으려고 그걸 들고 올라가고 있던데 사뿐사뿐 올라가고 있더라고. 스레빠를 신고 올라가더라고. 진정한 고수는 스레빠 아무거나 신고 뛰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중수, 하수니까 우리는 이게 러닝화의 선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저도 그렇고 서로 있는 동생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무릎이라든지 신체에 대한 데미지를 덜 입히려면 이 미드솔
또 편안한 신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제가 러닝을 운동을 좋아하니까 예전부터 러닝을 이제 가끔 하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러닝을 시작한 거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러닝이 나의 일상이 된 거. 일상이라 하면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똥 누고 매일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러닝이 제가 매일 해야 되는 일상이 된 건 한 4년 정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간담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한다면 한 10년, 로버트 간담 있죠. 10년, 20년 전부터 간담을 이렇게 해온 사람 말고, 간담 덕후들, 그 5덕, 8덕, 10덕 되는 간담 덕후들한테 간담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 그런 것처럼 요 정도 되면 8덕은 안 돼도 한 5덕은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신발을 처음에는 막 줄창 사다가 한 1년 전부터는 사는 걸 좀 스톱을 했어.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도 있고, 신발장의 한계도 있고, 통장 이 계좌에 대한 한계도 있고, 뭐 평생 신어도 못 뛸 만큼 내가 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한 1년 전부터 사는 걸 멈췄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은 없지만 그 직전 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러닝화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진짜 0.03초 만에 호카 클리프톤, 요거는 클리프톤 8인가 그래요. 호카 클리프톤을 사면 돼. 실제로 저도 저희 누님이라든지 제 친구들한테 호카 클리프톤을 이렇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카 클리프톤 이거 신어보면 진짜 런닝이들이 신기에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거든요. 특히 미드솔. 이 호카가 유명하게 된 게, 원래 러닝화라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일상화는 미드솔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경기화, 마라토나 이런 것들은 요거보다 더 얇은, 정말 맨발에 가까운 얇은 이 마라토나가 대세였었거든요. 오랜 기간 아마 그런 신발들이 대세였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얇은. 왜냐면 이제 이렇게 미드솔이 좀 두껍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푹푹 꺼지죠. 쿠셔닝이 좀 좋으면 쿠셔닝과 반발력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 쿠션과 반발은. 그래서 좀 더 맨발에 가깝게, 그래서 잘 달릴 수 있게, 맨발에서 오는 반발력으로 잘 달릴 수 있게, 그래서 얇은 미드솔이 대세였었어요. 그런데 호카에서 이렇게 좀 둔탁하게 좀 두꺼운 미드솔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쿠셔닝이 좋으면서도 또 반발력이 또 좋은 거지. 그때쯤 또 마라톤의 제왕 킵초게 있잖아요. 킵초게가 나이키하고 좀 이벤트성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 해서 2시간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이내에 도전하는 이렇게 이제 이벤트성 대회가 되게 유명하게 됐었잖아요. 알파플라이의 어떤 시조새, 이건 알파플라이 1인데 알파플라이의 시조새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으로, 그때는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2장 들어가 있는 걸 아마 신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드솔이 좀 높고, 그 신발로 2시간 이내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되게 그게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미드솔이 이렇게 좀 두꺼워진 거야. 그래서 이 카보나 같은 경우에서도 그 얇은 카본 플레이트가 어떤 반발력을 담당을 해주고, 요 두꺼운 미드솔에서 쿠셔닝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좀 두꺼운 계열, 그걸 이제 맥시멈 계열이라고 하더라고. 맥시멈 계열의 러닝화들이 이제 뜨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호카가 아주 또 뜨기 시작한 거죠. 요런 이제 얇은 거는 미니멈 계열, 또 두꺼운 미드솔은 맥시멈 계열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10년 전에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제가 센트럴파크에서 러닝하는 게 저희 이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아놓고 진짜 3박 4일 동안 러닝을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다 나이키를 신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러닝을 하는 미국 사람들은 그 10년 전이에요. 당시에는 아식스를 신는 거예요. 아식스. 대부분 아식스 아니면 뉴발란스, 그리고 미즈노 같은 이런 신발들을 신고, 나이키를 별로 신지는 않더라고. 근데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가서 본 적은 없지만 호카를 많이 신는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호카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다 보니까 주가도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닝화 선택의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째, 러닝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안한가,
그리고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는가, 그리고 무릎이라든지 신체에 얼마나 데미지를 안 입히는가, 덜 입히는가 라는 부분들로 나눠볼 수 있겠죠. 호카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서양인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발폭들이 좀 좁아요. 저도 발이 두껍진 않은데 발폭이 좀 전족부가 좀 넓다 보니까 클리프톤을 살 때는 저는 이제 와이드를 산다든지 아니면 한 치수 큰 거를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대체로 아식스는 이게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아식스도 이제 와이드가 따로 나오는데 아식스는 그냥 정 사이즈에도 좀 편안하더라고. 나이키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브랜드마다 또 브랜드의 라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리뷰나 이런 걸 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좀 나눠서 보자면 제일 위에 이쪽은 텅이에요. 텅. 그리고 이제 뒷굽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어퍼 소재 부분, 그리고 안에 인솔이 이제 분리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안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드솔 가운데 이제 이렇게 그 미드솔, 그리고 바깥에 아웃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텅은 이렇게 좀 도톰한 것들이 있고, 대체로 쿠셔닝과 이런 연습용 신발들은 좀 도톰하게 나오고, 경기화 이 베이퍼플라이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얇게 나옵니다. 장단점이 서로 있죠. 좀 도톰한 거는 이렇게 꽉건을 한다든지 맸을 때 좀 폭신폭신한 게 여기 이제 안정감이 좀 있어요. 대신에 달릴 때는 이 발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고 하니까 이렇게 열기나 어떤 그 땀 수분의 배출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얇은 것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안정감은 이제 이런 도톰한 게 더 있긴 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장단점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꽉건을 하면 이 앞쪽에서 얇은 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도톰한 건 좀 덜 불편하더라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뒷굽은 이렇게 좀 대체로 단단하게 나오는데 요것도 좀 이렇게 좀 얇은 것들이 있어요. 낭창낭창. 처음에 이런 걸 딱 신으면 도톰하고 이제 단단한 거 신다가 이런 거 신으면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막상 신고 달리면 앞에서 이렇게 꽉건을 해서 잡아주니까 크게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 선택에 처음에 런린이들은 이런 걸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굽이 좀 단단한 거 이런 걸 좀 선택하는 게 좀 좋죠. 그리고 오퍼는 발에서 나는 열기나 땀의 배출이 용이해야 되는데 요즘 각 브랜드마다 소재들이 잘 나오니까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퍼가 우분으로 만들어진 거. 우분은 안정감은 있는데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니트로 만들어진 소재는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발은 편한데 상대적으로 안정감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엔진은 그대로 쓰면서 이게 겉모양만 좀 바꾸는 것처럼 신발 회사들도 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미드솔을 그대로 쓰면서 어떤 해는 이걸 우분으로 만들고 그 다음 해는 이게 뭐 3에서 4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은 이걸 니트로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미드솔을 조금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저는 신어보면 니트 소재나 우분 소재나 뭐 서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뭐가 크게 좋고 뭐가 크게 나쁘고는 잘 모르겠어요. 아웃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요게 제가 한 300km 좀 넘게 뛴 건데 이 호카가 지우개로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웃솔이 약해가지고 아웃솔이 잘 깎인다고 이 지우개 아웃솔로 유명한데 이 300km 넘게 뛰어도 뭐 이런 데 좀 깎이긴 했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200km 더 뛰는 데는 지장은 없겠죠. 보통 신발의 수명에 대해서 경기 뛰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300-400km 뛰고 그거는 이제 연습하러 돌리고 그 다음 또 새로 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긴 하던데 뭐 한 300km 정도라고 봐도 왜 뭐 하루에 한 8km 뛴다 그러면 한 40번 뛰면 320km잖아요. 그런데 40번이라면 한 2달 정도 뛰겠죠. 8km씩 2달 뛰면 얼마나 건강해질 겁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신발 한 적이 뭐 10만원 후반 20만원까지도 하는데 20만원에 2달치 러닝한 거에 건강을 얻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노후에 약값으로 뭐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세이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웃솔도 별로 신경은 안 써요. 이렇게 뭐 지우개라고 하는 호카도 뭐 이 정도니까 뭐 아웃솔은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레일 러닝화에서 아웃솔이라는 게 접지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좀 젖은 바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미끌리거나 하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일 러닝화는 접지력, 이렇게 또 잘 잡아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로드 러닝화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미드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신발에서 미드솔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드솔의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곳을 달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뭐 그냥 도심에서 러닝을 하면 아스팔트나 시멘트길을 달리니까 이런 쿠셔닝 좋은 신발들이 뭐 제일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레드밀,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이런 데 뛰면 또 이렇게 너무 쿠셔닝 좋은 것보다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해도 또 뛰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고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호카에서는 뭐 링컨 이런 게 뭐 나쁘지 않은 또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심 안에서 뛴다고 해도 저도 가끔 그러니까 보도나 그냥 이런 인도 따라 그냥 도심에서 이렇게 달리는 거. 시티런도 즐겨 하는데 시티런을 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티런을 할 때 이 폭이 좀 좁은 신발은 이 발목 꺾임 현상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폭이 좀 좁아서 안정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어제도 제가 요거는 서코니 엔돌핀 프로 1인데 요걸 신고 뛰었는데 보도에서 약간 보도 단차 때문에 이게 발목이 살짝 좀 꺾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알파 플라이 신고 시티런 할 때 몇 번 이렇게 이게 높다 보니까 이 쿠셔닝화 같은 게 카본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미드솔이 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감이 좀 떨어지죠. 폭도 그렇게 넓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신다가 좀 발목 꺾이는 게 있는데 클립톤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좀 널찍하거든요. 좀 둔탁하게 널찍하거든요. 그래서 좀 싫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시티런 할 때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발목 꺾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갈이나 뭐 잔잔한 돌멩이나 이런 게 많은 또 야외 쪽, 교외 쪽에서 또 뛰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숲길이나 산길, 또 이런 자갈길 이런 데 있을 때 바닥이 아주 편편하고 고르지 않은 조건, 그런 데서는 요 온러닝 계열이 난 정말 좋더라고. 이게 안정감이 정말 좋아요. 안정감이. 이 몬스타도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 보시고. 그리고 스트라토스 2 요것도 몬스타는 지금 2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 스트라토스 2 이거 2인데 요것도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발이거든요. 요것도 제가 리뷰를 한두 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필요하신 분 보시고. 요 스트라토스 2 이런 것도 정말 좋아요. 요 지금 스트라토스 3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스트라토스 2 이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새 것도 있어. 미리 딱 사놨지. 왜냐면 온러닝이 지금 다시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예전에 개인이 수입해서 팔다가 접고 한번 나갔거든. 그때 못 구할까봐 요걸 제가 미리 딱 그때 할인 좀 하더라고. 그때 스트라토스 2도 미리 지금 새 거 좀 사놨었죠. 이게 그만큼 정말 이 매력 있는 신발인데 이게 좋은 게 숲길, 산길, 자갈길 이런 거 뛸 때 물론 이제 자갈이 이런 데 좀 가운데로 좀 걸리기도 합니다. 뛸 때 안정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이런 거 신고 나가는 이런 걸 이제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몬스터도 좋아요. 몬스터도 쿠셔닝 정말 좋고 스트라토스보다 좀 더 쿠셔닝이 더 좋은 신발인데 요것도 정말 그 안정감이 있는 신발이거든요. 요런 거 몬스터는 이제 그런 온러닝 계열은 또 그런 데서 또 좀 더 특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전체 신발 중에서 제일 마일리지가 제일 많이 뛴 게 요게 한 500km 넘게 뛰었더라고. 요게 뭐 제가 이제 신발이 워낙 많으니까 다 뭐 마일리지가 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 다음으로 알파 플라이 요것도 이게 경기뿐 아니라 이 신발이 워낙 또 재밌고 또 잘 달려져 가지고 이것도 제가 자주 신게 되더라고. 이것도 뭐 한 500km 뛰고 이것도 500km 넘게 뛰었더라고. 요게 도심에서도 왜 빨간색 트랙길 같은 거 있잖아요. 공원이라든지 경기장 같은 데 있는 그 트랙길, 그런 트랙에서 이렇게 많이 뛰거나 하면 그런 거는 도로 자체가 땅 자체가 이렇게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쿠셔닝 좋은 신발들은 너무 푹푹 꺼지는 게 있다고. 이제 그런 데서는 카본화라든지 조금 더 단단한 쿠셔닝 계열의 어떤 신발들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발이 이제 평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품마다 뭐 안정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인솔에서 안쪽이 좀 볼록하게 만들어졌다든지 바깥에서 가드가 있어서 잡아준다든지 그런 이제 발의 형태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러닝 초보가 카본화를 신는 거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러닝 초보들은 이렇게 카본화 신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왜냐면 뭐 실력이 안 들고 뭐 이래서 카본화 신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저도 사실은 러닝 시하고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 서코니 엔돌핀 프로를 사서 좀 신어보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신어보면 처음에는
카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엔 좀 딱딱한 느낌도 있고, 카본화들이 미드솔이 조금 높고 발폭이 이쪽이 좀 좁고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부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좀 이상하더라고. 괜히 샀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알파플라이도 처음 신고는 한 며칠 동안은 발목이 되게 아프더라고.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디디고 할 때 이게 꽤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었을 때 발목이 되게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며칠 신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괜찮아지더라고. 발목 근육이 좀 보강이 돼서 그런지. 런닝이가 카보나를 신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요즘 뭐 자전거도 뭐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카본으로 만들어진 뭐 비싼, 또 가볍고 비싼 이런 자전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걸 타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러는 거죠. 야, 자전거 타고 운동하면서 그 카본 자전거 그런 거 타면 안 돼. 자전거 탈 때는 그 쌀 배달하는 그 쌀푸대 싣는 그 철로 만들어진 그런 자전거를 몰아야지. 그게 진정한 자전거 운동도 되고 하는 거지. 그런 거 타면 안 돼. 저는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카본화들이 대체로 20만 원 후반, 30만 원 비싼데 사실 이거 신어보면 되게 잘 달려지거든. 그래서 잘 달려지는 데서 맛이 나서 좀 더 달리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자기가 형편이 되면 카보나를 뭐 처음에 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쿠셔닝화라든지 일상적으로 연습용으로 신는 이런 신발들 없이 그냥 카보나만 처음부터 산다라는 거는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쿠셔닝화 계열의 신발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플러스 알파로 선택을 할 때 플러스 알파로 한 적 더 한다면 뭐 알파플라이도 괜찮고 카본화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뛰다 보면 또 한 10km 대회, 20km 또 하프 이런 것도 뛰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동네 10km 대회도 나가보면 전부 이런 거 전부 그 알파플라이, 베이퍼플라이 뭐 이런 카보나들 다 신고 뛰더라고. 그러니까 뭐 카보나를 처음부터 좀 신어도 상관은 없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어보면 와, 이게 잘 뛰어지거든. 알파플라이 같은 경우에 알파플라이 특유의 요 에어포켓에서 나오는 이런 이게 숭컹숭컹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쑥쑥 이렇게 알파플라이 특유의 느낌들이 있거든. 그런 느낌들이 정말 좋단 말이에요. 저도 장사하면서 뭐 11시 이렇게 뭐 맞춰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11시 넘어 맞춰도 각 신발마다 이 쿠셔닝의 느낌들이 다르고 하니까 그거 느껴보려고. 오늘은 진짜 이 로켓엑스 이거에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좀 달려보고 싶다. 오늘은 이 알파의 맛 좀 볼까 이러면서 또 귀찮은데 또 뭐 힘든데도 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쿠셔닝의 신발들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동기부여가 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트레일 러닝화 포함해서 이때까지 50쪽 이상의 신발들을 사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고 지금 단 2족의 로드 러닝화를 산다고 하면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호카의 클립톤, 이게 이제 데일리 러닝화, 이제 쿠셔닝화로 호카 클립톤을 사고요. 그리고 한 번씩 또 대회 나가고 또 빨리 달리고 하는 용으로 이렇게 알파플라이, 나이키 알파플라이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이즈가 없다든지 컬러가 없어서 클립톤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또 뭐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어서 클립톤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호카의 마크 시리즈가 있어요. 마하라고 하기도 하고 마크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마크 3입니다. 지금은 마하 6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요 3 버전까지는 클립톤보다 쿠셔닝은 조금 더 약한데 미드솔이 아웃솔이 안 달려 있으면서 뭔가 바닥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부드럽거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은 신발이에요. 근데 지금 6 나오면서 미드솔이 좀 보강돼 가지고 클립톤보다 조금 더 못하거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하 시리즈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호카는 싫다, 나는 나이키가 좋다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클립톤을 처음에 신을 때는 그냥 신고 걸을 때는 생각보다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별로더라고. 근데 걷는 거하고 달리는 거하고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 걷는 거하고 달리는 것도 천천히 달리는 거, 좀 빨리 달리는 거, 또 어느 시간 이상 달린 거, 요럴 때 느낌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걸을 때는 좀 딱딱하고 난 좀 별로다, 내 발에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뭐랄까 호카 특유의 쿠션, 클립톤 특유의 쿠셔닝이 정말 쫀득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정말 좋은 신발이거든요.
그런데 나이키에서도 쿠셔닝 좋은 맥스 쿠셔닝화 계열로 인빈서블 런이라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요거는 인빈서블 런 1이에요. 요걸 제가 처음에 신었을 때는 딱 신고 걸으니까 와, 그 쿠셔닝이 너무 좋은 거야. 좀 몰캉몰캉하면서도 반발력이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뭐 주변에 막 좀 추천하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막상 이걸 신고 달려보면 발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발이 금세 뜨거워지면서 뭔가 기분 안 좋은 느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헬스클럽에 갈 때나 뭐 신지 러닝 할 때 안 신거든. 몇 번이나 신어봤는데 늘 똑같은 느낌이더라고. 발이 막 너무 뜨거워지고 별로더라고. 근데 이건 지금 1인데 지금 3는 이 미드솔의 소재도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3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굳이 나이키에서 한다면 나이키는 나이키의 제왕이 알파 플라이나 이거는 이제 카보나죠. 베이퍼 플라이 말고는 나이키는 쿠셔닝하는 사실 좀 별로예요. 굳이 나이키를 산다고 하면 이 인피니티, 리액트 인피니티, 요게 지금 아마 3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인피니티 계열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나이키에서 누가 산다고 하면 뭐 차라리 리액트 인피니티를 사라. 이건 뭐 신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식스도 좀 핫하잖아요. 아식스 요즘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나오면은 뭐 다 금색 품절된다고 하던데, 요거는 이제 노바블라스트 1입니다. 지금 노바블라스트 3 또 슈퍼노바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노바블라스트 요 쿠셔닝도 참 좋습니다. 아식스에서는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또 원래 아식스에서 나온 라인들이 좀 뒤늦게 한 1, 2년 전부터 맥시멈 계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안 신어봐서 잘 모르겠고, 뭐 미즈노도 뭐 예전에는 인기 있었는데 요즘은 좀 별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쿠셔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온러닝의 몬스터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저도 뭐 너무 좋아하는 신발인데, 제가 만약에 화성에 간다,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없고, 그리고 단 한 적의 러닝화를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나이키 알파나 호카의 클립턴이 아니라 저는 온러닝의 몬스터를 들고 가겠어요. 그만큼 뭔가 다른 이 미드솔, 이 꽉 차 있는 소재에서 나오는 어떤 반발력이나 쿠셔닝감에서 나오는 이 느낌이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어떤 이 연탄 구멍 같은 이 구조에서 나오는 어떤 쿠셔닝감이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정말 좀 색다른 좀 매력이 있어요.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매력이 있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단 한 쪽만 좀 선택해야 될 때는 저는 이 몬스타나 스트라토스 2를 좀 들고 갈 것 같아요. 단 한 쪽을 선택을 한다고. 그만큼 이 매력이 있는 신발들이라고, 온러닝 계열도. 근데 온러닝에서는 온러닝에 이거는 고온가 그런데,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온러닝 특유의 매력을 좀 덜 느끼는 것 같긴 해요. 특히 몬스타나 스트라토스 2, 요즘 3 나오는 요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있는 또 신발인 것 같습니다. 카본 플레이트와의 선택에 있어서는 사실 알파 플라이 이게 뭐 제일 비싸기도 하죠. 뭐 30몇만 원인데 너무 비싼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건 뭐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즘 뭐 나오자마자 품절되니까. 이걸 만약에 선택할 수 없다고 하면 또 뭐 베이퍼 플라이는 가끔씩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베이퍼 플라이 이런 것도 좋죠. 베이퍼 플라이도 좋고, 호카도 요거는 로켓 X2인데 이런 것도 좋긴 합니다. 좋고, 또 서커니의 엔돌핀 프로, 이건 1인데 지금 아마 3인가 뭐 나와 있죠. 엔돌핀 프로 이런 것들도 좋고, 엔돌핀 스피드는 카본 플레이트가 아니라 나일론 플레이트고, 그거는 좀 연습하러 그것도 엔돌핀 스피드도 되게 러너들이 선호하는 신발이더라고요. 그건 뭐 쿠셔닝화 계열이라기보다는 좀 속도 내는 연습화 이런 걸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인기가 많죠.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도 되게 인기 많은 카보나죠. 아프리카 계열의 엘리트 선수들, 마라톤 대회에서 뭐 상위권 입상하는 선수들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 많이 신더라고. 뭐 그 아디오스 프로도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 플라이 에어 포켓에서 나오는, 지금 3도 에어 포켓이 이렇게 조금 요거보단 덜 보이는데 달려 있는데, 이 에어 포켓에서 나오는 뭔가 이 느낌이 다른 거에서는 좀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알파 플라이가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렸다가 이런 걸 좀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뉴발란스도 인기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디자인에 대한 감성이 뭐 저하고는 좀 안 맞아서 뉴발은 저는 아예 뭐 사지를 않긴 합니다. 저는 호카라든지 온러닝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각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보통 먹고 뛰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남국에서 운동하는 느낌이지. 하늘 색깔이 저렇게 빨갛냐? 뭐, 아이봐, 야!